1415년 10월 프랑스 북부 진흙탕 벌판에서 영국 왕 헨리 5세가 자기 군대를 바라봅니다. 고작 6천 명인데 상태가 처참해요. 몇 주째 굶주렸고 이질이라는 설사병에 걸려서 반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맞은편에는 프랑스 최정예 기사단 2명이 번쩍이는 갑옷 입고 서 있어요. 누가 봐도 학살당할 상황이죠. 그런데 헨리는 도망가는 대신 투구 위에 황금 왕관을 올려버립니다. 나 여기 있다, 덤벼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겼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헨리가 왜 프랑스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게 됐냐면요. 헨리 아버지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쿠데타로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헨리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영국이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귀족들은 헨리네 집안을 정통 왕가로 인정 안 하려 했고 반란도 계속 일어났고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 있었죠. 29살의 젊은 왕 헨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프랑스 침공을 선택해요. 당시 프랑스 왕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나라가 쪼개져 있었거든요. 프랑스를 이기고 돌아오면 영웅이 되니까 국내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계산한 거죠. 1415년 8월 헨리는 1만 2천 명을 이끌고 프랑스에 상륙해서 아르플레르라는 항구 도시를 공격합니다. 빠르게 점령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 도시가 항복을 안 해요. 포위전이 몇 주씩 질질 끌렸고 여기서 큰 문제가 터집니다. 8월 더위에 수천 명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위생이 엉망이 됐고 이질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질이 뭐냐면 심한 설사병인데 그때는 약이 없어서 탈수로 죽는 사람이 엄청났어요. 헨리 군대에서 수천 명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6주 만에 겨우 도시를 함락시켰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러 도시를 먹고 있어야 할 시점이었어요. 참모들이 전부 배 타고 영국 돌아가자고 말렸죠. 근데 헨리는 다른 결정을 내려요. 병든 사람들은 영국으로 돌려보내고 남은 6천 명을 데리고 프랑스 북쪽 끝 칼레까지 250km를 걸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헨리 생각은 이랬어요. 그냥 돌아가면 겁쟁이가 되는 거고 프랑스 한복판을 당당히 걸어서 지나가면 프랑스 왕이 자기 나라도 못 지킨다는 걸 보여주는 정치적 쇼가 되는 거죠. 10월 8일에 출발했는데 8일이면 도착할 거라고 8일치 식량만 챙겼어요. 근데 프랑스군이 영국군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강에 있는 다리를 전부 부숴버렸어요. 헨리는 강 건널 곳을 찾아 크게 돌아가야 했고 거리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식량이 바닥났어요. 병사들이 들판에서 견과류 주워 먹고 마을에서 닭 훔쳐서 연명했죠. 이질도 계속 퍼져서 궁수들 상태가 특히 심각했는데 설사가 너무 잦아서 많은 궁수들이 아예 바지를 벗어버리고 행군했어요. 2주 걸려서 겨우 강을 건넜는데 안도감이 하루도 안 갔어요. 10월 24일에 전방에 프랑스 대군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몇백 명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나타나더니 최소 1만 2천에서 3만 명까지 추정되는 숫자였어요. 영국 병사들이 공포에 빠졌고 이때 헨리가 연설을 합니다. 나는 병사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로 이기면 영광이 더 크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자신은 몸값 협상 안 하겠다고 선언해요. 우리가 지면 나도 여기서 같이 죽겠다는 거였죠. 양쪽이 마주봤는데 프랑스군이 공격을 안 해요. 기다릴수록 프랑스한테 유리하거든요. 프랑스군은 먹을 것도 있고 따뜻한 숙소도 있고 지원군도 계속 오는데 영국군은 굶주리고 병들어 있으니까 하루만 버티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잖아요. 해가 지자 프랑스군은 마을로 가서 따뜻하게 잤고 영국군은 들판에서 야영했는데 그날 밤 차가운 비까지 쏟아졌어요. 영국 병사들은 비에 젖은 채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저 멀리 프랑스군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해야 했죠. 근데 헨리랑 지휘관들은 잠을 안 잤어요. 밤새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전을 짰거든요. 전장 양쪽에 숲이 있어서 가운데가 좁아지는 형태였고 밤새 비 와서 진흙탕이 됐어요. 헨리 머릿속에서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벽에 헨리가 갑옷 입고 투구 위에 황금 왕관을 올렸어요. 누구든 한눈에 영국 왕을 알아볼 수 있게요. 뒤에 숨어서 지휘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맨 앞에서 싸우겠다는 선언이었죠. 헨리가 병사들을 양쪽 숲 사이 좁아지는 지점에 배치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좁은 곳에서는 한 번에 일정 수 이상이 못 싸우니까 프랑스군 숫자 2점을 없애려고 한 거죠. 그리고 궁수들한테 들고 다니던 뾰족한 나무 말뚝을 땅에 박으라고 해요. 이걸 비스듬히 박으면 적 기병이 돌격할 때 말이 찔리거든요. 또 200명의 궁수를 양쪽 숲에 숨겨뒀어요. 프랑스군 쪽에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헨리 행군 소식이 퍼지니까 프랑스 전국에 높은 귀족들이 몰려온 거예요. 영국 왕 잡으면 엄청난 명예랑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귀족들이 원래 지휘관들보다 신분이 높아서 자기들이 맨 앞에 서겠다고 우겼어요. 원래 작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바꿔버렸죠. 결국 프랑스군 맨 앞줄이 전투 경험보다 가문 이름으로 자리 차지한 귀족들로 채워졌어요. 양쪽이 마주본 채로 점심때가 됐는데 프랑스군이 안 움직여요. 기다리면 영국군이 알아서 쓰러지니까요. 헨리가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더 기다리면 쓰러지고 또 비 맞으면서 밤새우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공격하면 죽을 확률이 높지만 가만히 있으면 확실히 죽는 거잖아요. 헨리가 전진 명령을 내립니다. 궁수들이 말뚝 뽑아들고 영국군이 천천히 프랑스군 쪽으로 걸어가요. 이 순간이 제일 위험했어요. 움직이는 보병은 기병 돌격에 완전 무방비 상태거든요. 근데 프랑스군이 바로 반응을 안 해요. 귀족들이 식사 중이거나 쉬고 있었고 영국군이 뭐 하는 건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어요. 영국군이 270m 거리까지 접근해서 말뚝을 다시 막았어요. 헨리가 신호하자 영국 궁수들이 한꺼번에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영국군 주력 무기가 장궁이라는 활인데 길이가 2m나 되고 숙련된 궁수는 1분에 10발 이상 쏠 수 있었어요. 수천 명이 동시에 쏘니까 화살비가 프랑스군 위로 쏟아진 거죠. 프랑스 귀족들이 본능적으로 돌격 명령을 내려요. 기병으로 궁수들 밟아버리고 보병이 나머지 정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진흙이 문제였어요. 밤새 비 와서 들판이 완전 질퍽해졌거든요. 무거운 갑옷 입은 기사 태운 말들이 발굽이 진흙에 푹푹 빠지기 시작해요. 속도가 느려지는 사이 영국 궁수들이 계속 화살을 퍼부었고 말들이 화살 맞고 쓰러지면서 기사들이 진흙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중세 갑옷 무게가 25kg에서 30kg나 돼서 진흙에 빠진 기사가 혼자 일어서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많은 기사들이 진흙에 얼굴 파묻힌 채로 질식사했어요. 살아남은 기병들이 겁먹고 말 돌렸는데 뒤에서 걸어오던 보병들이랑 충돌했어요. 도망치는 말들이 보병들을 밟았고 쓰러진 사람들 위로 뒤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졌죠. 지형이 좁아서 프랑스군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빠지는 상황에 갇혔어요. 숲에 숨어있던 영국 궁수들도 옆에서 화살 쏘기 시작했고요. 영국 진지까지 온 프랑스 기병들은 말뚝에 걸려 넘어졌어요. 말들이 뾰족한 나무에 배 찔려서 쓰러졌고 기사들은 또 진흙에 처박혔죠. 헨리가 궁수들한테 활 버리고 근접 무기 들라고 해요. 궁수들이 도끼, 망치 집어들고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프랑스 기사들한테 달려들었어요. 화려한 갑옷 입은 귀족들이 진흙에서 거북이처럼 뒤집혀 허우적거리고 바지도 안 입은 궁수들이 망치로 투구를 내리찍는 광경이었죠. 헨리는 맨 앞에서 직접 싸웠어요. 황금 왕관 때문에 눈에 확 띄는 표적이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한 프랑스 기사가 헨리 투구에 강한 일격을 가해서 왕관 일부가 떨어져 나갔대요. 근데 헨리가 안 쓰러지고 반격해서 그 기사를 쓰러뜨렸어요. 왕이 직접 싸우는 모습이 병사들한테 엄청난 힘이 됐죠. 전투가 3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시체가 산처럼 쌓였는데 대부분이 프랑스 쪽이었어요. 좁은 곳에 밀집한 프랑스군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서로 밀치고 밟으면서 죽어나간 거예요. 결국 프랑스군 공세가 멈췄고 영국군이 귀족들을 포로로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후방에서 소동이 벌어져요. 누군가가 보급마차를 습격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헨리가 공포에 빠졌어요. 앞에는 아직 프랑스 예비군이 있고 뒤에서는 습격당하고 있으니 포위당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포로가 수백 명인데 이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면 상황이 뒤집히잖아요. 헨리가 포로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해요. 많은 병사들이 거부했지만 일부는 명령에 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 습격한 건 정규군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었고 프랑스 예비군도 이미 후퇴 결정한 상태였어요. 불필요한 비극이 돼버렸지만 당시 헨리가 그걸 알 방법은 없었죠. 전투가 끝났습니다. 프랑스군이 영국 승리를 인정했고 이 전투가 아젠쿠르 전투로 역사에 남게 됐어요. 영국군은 400명에서 600명 죽었는데 프랑스군은 5,000명에서 1만 명이 죽었어요. 공작 3명, 백작 9명, 기사 3,000명 이상 포함해서요. 한 번 전투로 프랑스 귀족 사회 상당 부분이 날아간 거죠.
헨리가 영국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정통성 논란은 아무도 말 안 했죠. 그 뒤로 승승장구해서 1420년에는 파리까지 점령했고 프랑스 왕이 항복 조약에 서명해요. 헨리를 프랑스 왕이 계승자로 인정하고 딸을 헨리한테 시집 보낸다는 내용이었죠. 35살의 헨리는 영국 왕이면서 프랑스 왕이 계승자가 됐어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될 참이었죠. 근데 1422년에 헨리가 갑자기 죽어요. 35살이었어요. 사인이 뭐였냐면 이질이에요. 아르플레르에서 병사들 괴롭히던 그 설살병이 7년 뒤에 왕을 데려간 거예요. 전쟁터에서 수천 명 물리친 왕이 설사병으로 죽은 거죠. 2달 뒤 프랑스 왕도 죽어서 헨리 아들이 생후 9개월에 두 나라 왕이 됐는데 어린 왕의 프랑스 통치는 오래 못 갔어요. 잔 다르크가 나타나서 프랑스가 반격했고 영국은 결국 밀려나게 되죠. 그래도 헨리 5세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로 남았어요. 굶주리고 병들고 제대로 옷도 못 입은 6천 명으로 2만 명 넘는 정예군을 이긴 아젠쿠르 덕분이죠. 세익스피어가 희곡으로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꼽혀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 중 하나입니다.